여러분, 혹시 아직도 기억나는 그 사람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자녀도 다 키워놓고 손주까지 돌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문득 조용한 밤이나 우연히 들은 옛 노래 한 곡에 그 시절 아련했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지요. 첫사랑. 지금 생각하면 참 서툴렀고 아무것도 가진 건 없었지만 그 사람 앞에만 서면 괜히 가슴 두근거리고 설레었던 그 시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연락을 해온다면요? 하지만 그 이름이 주는 설레임과 놀라움도 잠시뿐이죠. 우리는 어느새 복잡한 현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의 내 삶, 내 가족, 그리고 내 일상까지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과 순간의 감정만으로 움직였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오해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지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지,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차근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사랑이 연락 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혼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40년 만에 첫사랑이 연락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당연해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감정이 흔들릴 수 있지만 혼자 판단하고 움직이다 보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잠깐만 만나봐야겠다. 옛날 이야기나 해보자. 이렇게 결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70년간 각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어요. 내 결정 하나가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실수는 추억을 현실과 착각하는 것입니다. 30년, 40년 전 추억이라는 건 정말 아름다워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기억은 사라지고 좋은 기억만 남거든요. 그래서 첫사랑을 떠올리면 그때가 참 좋았지. 그 사람은 정말 완벽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어떨까요? 한 분의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4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는데 기억 속에 20대 청춘 남녀가 아니라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70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대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보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대화해보니까 가치관도 많이 달라져 있고 생활 패턴도 완전히 다르고 그분은 차라리 만나지 말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했다고 해요. 아름다운 추억이 현실과 만나면서 깨져버린 거죠. 세 번째 실수는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첫사랑 얘기가 나오면 감정이 복받쳐요. 그때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있구나. 이런 감정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정에만 의존해서 행동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뭐예요? 감정은 변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설레고 좋다고 해서 그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나와 40년 전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20대 때는 연애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건강도 챙겨야 하고 자녀들 결혼 문제도 있고 손자 손녀 교육비도 걱정이고 현실적인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네 번째 실수는 비밀로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연락만 주고받아 보고 아무 일 없으면 가족들한테는 말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해요. 비밀이라는 건 들키기 마련이거든요. 휴대폰 메시지를 보게 되거나 누군가를 통해 소식을 듣게 되거나 그리고 들켰을 때 왜 숨겼지? 라는 의심을 받게 돼요. 배우자한테는 더욱 그래요. 40년, 50년 같이 산 부부 사이에서 갑자기 행동 패턴이 바뀌면 상대방은 바로 느껴요. 요즘 휴대폰을 자주 보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의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첫사랑이 연락 왔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제3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나 믿을 수 있는 지인, 혹은 상담 전문가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상황을 냉정하게 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감정이 정리되고 너무 앞서 나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와 비슷한 나이일 텐데 그 의도는 뭘까? 내가 연락을 이어가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지금 내 감정은 일시적인 외로움일까? 이런 질문을 누군가와 함께 고민해 보는 것, 그게 혼자만의 착각이나 감정 폭주를 막아주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60세, 70세라면 우리 인생에 아직도 충분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 소중한 시간을 첫사랑 때문에 가족과 갈등하면서 보낼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함께해온 가족들과 평화롭게 보낼 건지 선택해야 해요. 세 번째,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안부 정도는 주고받고 싶다면 선을 정확히 그어야 해요. 가끔 안부 정도만 묻는다. 개인적인 만남은 갖지 않는다. 가족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 연락 왔는데 가끔 안부 정도만 주고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이에요. 네 번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왜 첫사랑과 연락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인지, 외로워서인지, 아직 미련이 남아서인지 말이에요. 만약 외로움 때문이라면 첫사랑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보거나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현명한 선택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연락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지금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옛날 이야기는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아름다운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각자 현재의 삶에 충실한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은 우리 나이에는 새로운 관계보다 기존 관계가 더 소중해요. 40년, 50년 함께해온 배우자, 낳아서 키운 자녀들,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들. 이분들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공들이에요. 첫사랑은 인생의 한 페이지였을 뿐이에요. 아름다운 페이지였지만 이미 넘어간 페이지죠. 지금 우리가 써야 할 페이지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이에요. 첫사랑이 연락 왔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가정의 평화도 지키고 본인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추억은 가슴속에 간직하되 현실에서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